네, 안녕하세요. 대성고 국어 내신 경향 분석을 맡은 베이스캠프의 국어 강사 오준호입니다. 자, 먼저 문제 개수로 대성고 내신의 경향을 분석을 좀 해볼게요. 교과서에는 선택형 21문항, 교과서 외에서는 9문항이 출제되었고 전부 다 이제 선택형으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서술형 문제가 없어서 학생들이 서술형 문제에서 1, 2점 정도의 점수를 깎이는 그런 불상사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다만 대성고 시험 자체가 쉬운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부 다 선택형이라고 하여도 학생들이 고득점을 맞기가 그렇게 쉬운 그런 시험은 아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문 구성을 좀 살펴보시면 일단은 이제 교과서 작품인 문학 문제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교과서 외인 문장 성분과 어간, 어근, 접사라는 문법 개념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교과서 외의 고전 시가 작품과 비문학 작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교과서 외의 작품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문항수는 적지만 교과서 외 작품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평상시에 이제 국어 공부를 평상시에 사실은 좀 꾸준히 해주시고 또 저희 학원에서 이제 대비라는 외부 지문 대비해서 수업하는 거를 좀 충분히 들었어야 학생들이 외부 지문 대비가 돼서 높은 점수를 맞았을 수 있었던 그런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향은 사실은 이제 작년 시험을 기준으로 지금 제작이 된 거지만 이번에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외부 지문에도 대응을 잘할 수 있도록 이제 학원에서도 도움을 줄 거고 학생들도 꾸준히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문법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골고루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체로 이게 문법 같은 게 모의고사 범위에서 출제를 되든지 아니면 선생님이 이제 지정해주는 그런 부분에서 출제가 되는데 그런 것도 이제 학원에서 잘 대비를 하고 있으니까 와서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총평을 좀 살펴보시면 학교에서 시험 범위의 내용을 조금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출제하거나 아니면 좀 지역적인 내용을 선택지에 넣어서 실수를 유도하는 문제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대성고 같은 경우가 이제 조금 갈수록 시험 난도가 좀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다른 학교들에 비하면 비교적으로 난도가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스스로 이제 독해하는 능력, 그러니까 내신식 암기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국어 실력이 기본적으로 갖춰지지 않은 학생들은 내신 시험에서도 좋은 점수를 맞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의 국어 공부는 내신과 수능 공부가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렇게 이제 내신 시험에서도 모의고사식 문제를 출제를 많이 하는 걸 즐겨하고 아니면 모의고사 자체를 애초에 시험 범위로 포함시키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학교에서 선호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능과 내신 시험을 별개로 생각하는 건 앞으로는 지양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평상시에 국어 공부를 항상 꾸준히 해주는 걸 선생님이 엄청나게 많이 강조를 하죠. 그래서 중학교 국어만을 생각하고 단기간에 벼락치기식 공부로 대응해서는 당연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거고요. 겨울방학부터 충실하게 수능식 사고와 독해 원리를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이라면 아마 어려움을 좀 겪을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일단은 이제 제일 충격을 많이 받는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면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 첫 내신 시험과 3월에 보는 첫 모의고사에서 학생들이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대비하려면 미리미리 사실은 했었어야 된다. 그렇다고 이제 저는 겨울방학 때 국어 공부를 거의 안 해서 지금 좀 급하게 국어 공부를 시작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이제 문의를 할 수도 있는데요. 뭐 완전히 늦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지금도 아직은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대비를 열심히 하시면 대신 이제 시간 투자를 좀 많이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점수를 맞으려면 앞으로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고난도 문항을 조금 분석을 해볼게요. 그래서 27번 현대시 유사한 표현 기법 문제인데 역설법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래서 낯선 작품에 당황하지 않고 유사한 표현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교과서 외 작품을 선택지로 주고요. 교과서 내에 나와 있던 역설법과 같은 표현이 쓰인
선지를 골라내라는 문제예요. 이거는 역설법이라는 표현법 자체를 학생이 알든 모르든 간에 상관없이 일단은 학생들은 외부 지문을 선지로 주면은 당연히 당황을 해요. 왜냐면 아이들이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그냥 암기식 시험에 익숙해져 있고 벼락치기식 공부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외부 지문을 일단 선지해 내면은 자기 스스로 풀어내야 되잖아요. 자기 스스로 외부 선지에 있는 선택지를 분석하고 그게 역설법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알아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한테 달려있는 문제예요, 이런 거는. 그래서 어느 정도 학원에서도 이 외부 지문 선택지를 이제 추려서 제시해주고 대비를 당연히 충실히 시키겠지만 낯선 작품에 절대 당황해서는 안 되고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35번은 고전시가 3인국 관련 문제예요. 그래서 표현상의 특징이나 창작 배경과 관련 고사까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고전시가에서는요, 고사들이 많이 섞여 있어요. 왜냐면 고전시가의 창작자들이 고사를 응용해가지고 시를 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고사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3인국을 쓴 작자 정철이 쓴 이제 고전시가들이 굉장히 많이 교과서에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농담조로 이제 수험생의 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런 작가인데 고사까지 꼼꼼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평소 학교 수업을 꼼꼼히 들어야 하고요. 학교 선생님이 이 고전 시가를 설명해 줄 때 어느 부분을 강조했는지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모든 학교 내신 수업을 할 때 학생들한테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어떤 걸 많이 강조를 하냐면 학원 수업을 당연히 열심히 들어야 되고 그리고 가장 기본은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듣는 것이다. 왜냐면 결국 시험은 학교 선생님이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자기가 시험을 내기 때문에 수업에 자연스럽게 이제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섞여 들어가게 되고 자기가 낼 만한 부분을 학생들한테 얘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꼼꼼히 체크하셔야 이제 이 고득점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 밑에 고전시가는 청산별곡의 그런 문제였는데요. 이 외적 준거 없이 선지에 있는 진술만으로 판단해야 해서 스스로 자의적인 해석에 함정에 빠질 수 있었던 문항이다. 이 자의적 해석이 뭐냐면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국어 문제를 푸는 능력이 높아지는 건 좋은데 자기 해석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쉽게 말하면 과잉 해석이라는 거죠. 학생들이 지문을 너무 과잉 해석해요. 이럴 수도 있겠지? 혹은 저럴 수도 있겠지? 이러면서 과잉 해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국어 문제를 스스로 독해하는 능력을 기르시더라도 그 선지나 주어진 지문 내에서의 정보를 가지고만 생각하는 버릇을 들이셔야 돼요. 배경 지식이나 자기가 원래 알고 있었던 거나 자기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주어진 정보만으로 혹은 학교에서 학원에서 암기시켰던 정보만으로만 판단하는 버릇을 들이셔야 학생들이 틀리지 않을 수 있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대선고 시험을 대비해서 학습 방향을 조금 선생님이 추천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 수업의 구성 원리를 파악하라는 거. 그래서 대선고가 교과서에서만 시험을 내는 것은 아니라도 모든 수업에는 교과서의 이제 구성 원리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수업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 내용의 학습, 성취도 확인의 과정이라서 그래서 현재 이제 진행되고 있는 수업이 어떤 단원이고 무엇을 강조하는 단원인지 항상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계속 설명드렸을지 모든 정보는 수업 내용 속에 이미 들어있어요. 그래서 다른 학교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대선고 같은 경우에 시험 관련한 모든 정보가 수업 내용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외부 지문은 당연히 그렇지 않겠지만 외부 지문도 결국에는 외부 지문만 왜 따로 내는 게 아니라 교과서 지문과 연계해서 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교과서 지문 자체는 일단 100% 알고 시작해도 100점을 맞을지 안 맞을지 장담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교과서 내용을 소홀히 합니까? 그쵸? 그래서 학교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는 내신 시험에서는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기주도 학습을 능동적으로 하셔라. 그래서 학교 시험의 출제 원리가 요즘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능과 크게 다르지 않게 나오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배우지 않았던 낯선 문학 작품의 제시문도 내가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 그래서 하나하나의 문장과 글 전체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맥을 읽어내는 능력을 기르셔야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이건 정말 중요한 건데 시가 작품을 폭넓게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단은 고등학생들이 고전 시가를 정말 어려워해요. 안 그래도 어려워하는 고전 시가가 외부 지문으로 출제가 되고 외부 선지로 출제가 된다? 그럼 당연히 학생들이 완전 속된 말로 해서 멘탈 붕괴의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작년 시험이나 다른 학교 시험들을 봐도 전체 문항의 3분의 1 정도가 낯선 작품이 선택지나 지문에 포함되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교과 과정에서 다루어지는 대표적인 현대시나 고전 시가를 미리 폭넓게 익혀두는 거가 항상 필요해요. 그리고 연계될 만한 작품들이 있어요. 주제가 비슷하거나 작가가 같은 사람이거나, 그런데 그 조제가 비슷하고 작가가 같은 사람인 작품이 다른 교과서에 실려 있다? 그러면은 연계 지문으로 출제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찾아가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이제 그런 거는 어떻게 하냐? 이제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셔서 이제 고등학교 필수 고전시가 작품이 담겨있는 책을 구매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학원에서 저희가 정규 수업을 할 때 정규 수업을 잘 들으셨어도 사실은 도움이 됐었겠죠. 정규 수업에서도 고전 시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모의고사 기출문항 미리미리 공부하기. 이거는 아주 별표 3개짜리의 학습 방향입니다. 대체로 선생님들의 경향이 이제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쉽게 알아낼 수가 있어요.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모 기간하고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모의고사를 봤었던 거를 시험 범위에 포함시키기도 하고요. 거기서 나왔던 지문이나 문법적인 이론 같은 거를 시험에 낸다고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혹은 그해 산모가 아니더라도 그 작년 산모, 재작년 산모를 낼 확률도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있는 시험 시즌이 몇모 시즌인지를 파악하시고 그 모의고사 문제는 미리미리 풀어두시는 게 절대 시험 기간이 아니라고 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노시면 안 돼요. 당연히 시험 기간만큼 여러분들이 속된 말로 빡세게 하진 못하더라도 노시면 안 돼요. 노시면 안 된다는 말이요. 놀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국어를 손에서 놓으시면 안 된다고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범위는 문제풀이보다 확실한 지문 분석과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문제만 풀어보는 것으로는 충분한 대비가 될 수 없고, 학교에서 배부한 모의고사 프린트는 문제가 그대로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하죠. 학교에서 모의고사 이걸로 시험에 낼 거야 하고 그 문제를 그대로 내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학생이 답만 외울 텐데. 선지 순서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애들이 선지를 외워버릴 텐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지문을 그대로 내고 문제는 변형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문을 확실하게 암기하시고 지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비문학이면 핵심 제재가 무엇이고 각 이 문단별 소주제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마지막으로 모의고사 선택지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모의고사 선택지의 특징들이 있죠. 보기를 바탕으로 지문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거나, 보기를 바탕으로 지문을 심층적 있게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 이 보기에 있는 그림이나 도표를 지문의 정보를 바탕으로 해석하거나, 이런 식의 다양한 그런 유형들이 있거든요. 이 유형 연습을 미리미리 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어 이해와 지문 분석 능력은 한 세트다. 그래서 국어 역시도 개념어 암기가 필요하다. 국어만큼 사실은 암기, 기본 개념 암기가 생각보다 중요한 과목이
또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말이라서 국어는 단어 공부도 잘 안 하시고 암기를 잘 안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만큼이나 국어도 암기를 많이 하셔야 돼요. 네. 자, 이 정도 학습 방향을 좀 제안을 드리고요. 그래서 더 이제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여기 써져 있는 것만으로 공부해도 굉장히 뭐 추상적인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대선고 내신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제 방향성으로 더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판단이 안 되시면 저한테 좀 문의를 주시면 도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